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일 갈등 타파 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최덕효입니다. 오늘 매월 한 번씩 저희들이 경기도 태초원에 있는 나눔의 집을 찾고 있죠.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들 보시는 제 뒤에 나눔의 집 충상이 있죠. 저쪽에 역사관이 있고 그 가운데 뒤편이 시설이에요. 보호시설.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에 나눔의 집에서 올해 9월에 이 근처에 토지 2필지를 샀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나눔의 집이 본래 정관에서 정했던 일본군 위안부 돌봄 시설이라고 하는 본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나눔의 집 사이에 법적인 문제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시정명령이 이미 2차례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정명령을 2번 받은 나눔의 집에서는 9월에 샀던 토지 2필지를 그럼 팔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경기도에서는 팔아라라고 제안을 오케이 한 거예요. 문제는 그 토지 2필지만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매입한 또 토지가 또 있어요. 그것도 한 2필지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어서 당장 팔겠다고 얘기하는 게 한 2,3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후원금으로 자꾸 여기저기 지금 부동산을 사는 이유가, 적어도 나눔의 집은 여기 계신 4분의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들이 평균 연령이 95세예요. 돌아가시면. 그러면 그냥 상식적이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돌봄 시설 돌아가시면 그냥 나눔의 집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로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민간 양로시설, 또 뭐 미혼모 시설을 포함해서 뭐 무료 양로시설이라는 말도 있고, 여기 이곳을 너무 잘 알고 이곳을 내부 고발한 활동가들에 의하면 호텔급에 해당하는 고급 양로시설, 그러니까 이른바 실버타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공익 제보자들의 말도 있어요. 우리는 그 진실을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부동산을 계속 매입하고 있는 이러한 나눔의 집의 행태를 볼 때 사업을 계속 키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눔의 집이 나름대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뭐가 있죠?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떤 전술을 썼냐면, 저번에 왔을 때 여기 현수막이 있었어요. 토론회를 한다고.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신다. 이래가지고 여기 현수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현수막에 있는 토론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11월 말경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토론을 했는데 재밌는 게 그 토론회가 이 나눔의 집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전제로 그분들을 모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곳의 내용을 내부 고발한
제보자들에 대한 비난이 들어있어. 비난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눔의 집이 그동안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걸 갖다가 막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성인권진흥재단의 전 대표를 했던 사람까지 등장을 해서 단순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이곳을 여성인권과 연동해서 어떤 굉장히 훌륭한 사업으로, 인권 사업으로 나눔의 집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들을 토론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 나눔의 집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일본군 위안부 돌봄 시설이 사라지면서 존재가 이유가 사라졌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는 이 왼쪽에 역사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역사관이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일본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물론이고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싸움을 누가 하고 있어요? 또 정의연이 하고 있어요. 정의기억연대라고 얘기하는데 참 용어가 참 그래요. 여기 뭐 나눔 그럼 나눔, 정의 그럼 정의. 참 그렇죠. 용어를 다 뺏겨가지고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정의연의 그러한 일본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 사과 요구, 그리고 법적 배상, 이런 또 하나의 센터로 여전히 나눔의 집이 같이 동반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토론회를 제가 토론회 자료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사실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곳에서 일하던 공익 제보자들이 지금 소송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1인당 1억원씩 7명 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그 공익 제보자들이 제보 이후에 피해를 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비롯해서 총 7억 원이 된 거야. 이 소송 진행 중인데 그 7명 중에 2명이 드디어 취직을 했어요. 5명은 어디 간지 몰라. 여기서 나온 거죠. 견디지 못해서 나왔으니까 사실상 쫓겨난 거죠. 그 중에 2명이 취직을 했는데 취직한 장소가 정의연이에요. 또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했던 주장이 바로 뭐냐면 나눔의 집은 바로 구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을 이곳에서 사람 동물원으로 만드는 운영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사람 동물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폐쇄 문을 닫아야 된다고까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의연에 취직을 했어요. 자, 우리는 그동안 공익 제보자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몸을 담았던 곳에 부조리를 우리 사회에 고발했으니까 우리와 함께 사회를 다시금 개혁시키는데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의연에 갔어요. 우리는 정의연과 나눔의 집을 해체해야만이 불필요한 무한 소모전인 과거사를 끝장내고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물론이고 일본의 안보 협조를 통해서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늘 방해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이른바 종북 주사파들의 한 축으로 정의연과 이런 나눔의식 같은 과거사를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자들이 다시 또 그곳에 두 명이 갔다. 참 참담합니다. 그 고발자들을 상대로 또 우리가 싸워야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잘 아시는 속담. 배운 게 무슨 질이라고? 예, 배운 게 뭔 질이라고 그것만 해야 돼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페미니스트 문제와 왜 위안부 문제가 엮여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성학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잘못 배운 여성학 이것만 가지고 또 직장을 찾아야 되니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이어집니다.